네, 화요일 아침 7시 3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 두 가지입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오늘 BOJ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 일본, 한국, 미국 다 1년에 8번 열고요. 오늘 또 엽니다. 오늘 특히 금융정책 회의가 주목을 받았는데 왜 그렇죠?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좀 장기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왔던 일본은행이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제로 금리를,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해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오늘부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본 당국이 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끝내려는 이유는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렌고가 집계한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8%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1991년 5.66% 이후 33년 만에 5%를 처음으로 넘은 수치입니다. 임금 인상과 금리 인상이 무슨 연관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 조건으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간의 선순환 구조가 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1%로 약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임금 상승률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본은행이 제시한 마이너스 금리 종료 기준을 달성한 겁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종료 외에도 대표 통화 완화 정책 수단인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이른바 YCC 정책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장기간 통화 완화 정책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화 가치도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요거를 이제 중단할 가능성, 요것도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이제 플러스로 오늘 전환시키는 결정을 할 건지 요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본은행이 ETF, 주식 지수에 대한 ETF 매입이었습니다. 요거를 중단할지 여부, 이 세 가지 다 나올 수도 있고 일본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본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가져왔었는데 요거를 접고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 꽤 높아졌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일본 증시에는 조정을,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주에 일본의 임금 협상 시즌인 이 춘투가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일본의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다면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는 엔화 약세 시기의 종료를 뜻하는데, 이는 일본 증시, 특히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외 국가, 특히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주와 무역주 주가가 엔화 환율이 올라갈 때 함께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올해 일본 증시는 17%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이 환차익과 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증시를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제가 지난 1년간 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난해 상반기 엔달러 환율이 4% 넘게 추락하면서 약세를 보일 때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조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100엔당 지금 한 900원 정도 환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외로 지금 엔화가 계속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박 기자 얘기고요. 지금 이제 엔화 강세로 가면 이제 일본 수출 기업들 조금 부담이 될 테니까 경쟁 관계인 우리 기업들한테는 유리할 거고 우리 국내 증시에도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인데, 그 맞을지는 또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만 사실 이제 어제도 니케이 225, 니케이 지수 2%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한국도 오르긴 했지만 좀 적게 올랐고, 올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 상승률 거의 못 올랐습니다. 0.6%밖에 못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 20%나 급등했고,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내 투자자들 엔화 상품에도 지금 돈 많이 넣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엔화가 좀 강세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전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투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하는 상품에 좀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엔화로. 네,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를 약 700억 원 순매수했는데 미국 30년 국채와 일본 엔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 증시에서는 연초 이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 만기 엔화 해지 ETF가 있었는데요. 올해에만 무려 2,8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 상품도 엔화로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이 채권 가격 상승과 또 엔화의 강세에 따른 환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들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실현이 되려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추가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올라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먹거리 물가입니다. 글로벌리 계속 물가가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 농산물 물가 계속 뛰고 있죠. 우리 박 기자 과일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과일 사 먹을 때 요즘에는 이제 딸기 값이 많이 떨어져서 딸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네. 사과, 배 값은 사실 너무 비싸요. 체감 맞습니다. 물가가. 지금 현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방금 농산물 얘기를 해주셨는데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초 이후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줄었다 뿐이지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승률이 좀 많이 높은데요. 통계청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물가가 오른 품목은 49개로 물가가 떨어진 품목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와, 엄청 많네요. 네,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39개 품목 중에서 전년 대비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에선 소금과 설탕이 2년 전에 비해 30% 넘게 올랐고 전년 대비로도 20%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빵과 우유도 2년 전에 비해서 19%, 16% 상승했고 라면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정도 내렸지만 2년 전에 비해선 여전히 7.4%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에서 코코아 가격이 3배 넘게 오르면서 초콜릿 물가도 2년 전에 비해서 24% 올랐습니다. 외식 품목 중에서는 2년 전에 비해서 이 회사원들의 단짝인 이 김밥의 물가가 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 밖에도 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햄버거 그리고 또 치킨 등의 수요가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15%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식료품 값이 뛰면 식료품 관련 종목들 주가가 같이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작년에는 음식료 관련주들에게 있어서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23년 음식료 업종 지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8.7% 오른 것에 비해서 약 22%가량 하회했는데요.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은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 대비 9배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최저치 수준입니다. 특이하네요. 네, 작년 음식료 업종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익 결정 변수인 이 가격과 수량, 비용 측면에서 모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좀 지속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됐지만 실제로 원재료 투입까지는 4개월에서 8개월가량 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재료 투입까지는 이런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음식료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1,400원까지 치솟았던 높은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었는데요. 음식료 업체의 이 원재료 수입 의존율은 70%로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한 이 이익 훼손이 불가피했습니다. 또 다음은 국내 식품 수요가 둔화했다는 점인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됐고 높아진 물가 부담으로 가공식품 판매량이 좀 급감했습니다. 국내 식료품 출하 지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7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 기조에 따른 점도 좀 악재로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주기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작년 식품 업체들은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서 13년 만에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음식료 업체의 좀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제일 크게 보면 이제 원가 상승률을 다른 요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이 식료품 관련 업종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행히 올해에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가격과 수량, 비용 이 3중고로 인해서 식품업체의 실적이 부진한 점을 두고 오히려 반등할 여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교보증권은 올해 곡물가와 환율 안정에 더해서 해외 매출 증가를 중심으로 음식료품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재고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옥수수와 소맥, 대두 가격은 각각 10%, 17%, 9% 하락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약세로 돌아선 점도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식품 업체들의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2023년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주목할 만한 식료품주로는 이 설탕 관련주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이 있고, 음식료품으로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편의점 관련주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이마트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손가락 다친 우리 신인규 기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생긴 박찬희 기자 내일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